안녕하십니까? 소문 우체통입니다.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가 마주한 여러 문제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 앞에서 보여주는 시민들의 지혜, 그리고 안전 불감증까지 하나하나 이어진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추행 시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에서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60대 남성이 다가가 예쁘다, 안아보자라며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놀라서 달아나 큰일은 면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대구에서도 또 다른 60대 남성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여학생을 끌고 가려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체포됐습니다. 이틀 전인 9일에도 경기, 인천, 제주 등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됐는데 최근 2주간만 확인된 미수 사건이 무려 7건에 달한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목적으로 한 유괴가 많았는데 요즘은 성적 목적이나 단순한 장난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니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 유괴 범죄 349건 중 절반 이상이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니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 등하교를 대신 도와주는 안전 픽업 아르바이트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걱정마저 사치로 느껴질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강릉이 넉 달 넘게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말 그대로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활용 수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시에서는 가정 수도를 이미 75%까지 잠갔고 아파트 단위로 아예 물을 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지혜입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어 조리와 설거지를 줄이고 샤워 대신 세수만 하거나 제습기에서 모은 물까지 변기 세정에 활용하는 등 물 아끼기가 완전히 생활화됐다고 합니다. 한 시민은 제습기 물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화장실에 붓는다며 이제는 욕조에 받아둔 물로 샤워까지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컵라면과 즉석밥을 대량으로 사다 놓고 물통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 지인들에게까지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영업 후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엄청나지만 설거지로 물을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안전 문제에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육군 포병부대에서 불발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장병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K9 자주포 훈련 중 모이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이미 2022년과 2023년에도 같은 부대에서 2번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과거에 이 모이탄 사용을 3차례나 중지시킨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개선 없이 다시 사용하다가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이번에는 중사와 상사 2명이 허벅지와 팔에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0명도 화상을 당했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젊은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안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우려스러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7일 중국에서 출발해 고무보트로 제주에 몰래 들어온 중국인 6명 중 5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새벽에 제주 해안에 도착해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내고 각자 흩어졌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연료통, 구명조끼, 중국어 음식들이 발견됐고요. 다행히 간첩 활동 목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3명은 구속됐고 도와준 중국인 조력자 2명도 함께 잡혔지만 아직 1명은 도주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 연예인들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수 정동원이 과거 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연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법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는데도 고향 근처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소속사에서는 사과했고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젊은 나이에 법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을 알고 있던 지인이 영상을 확보해서 수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동원이 신고해서 협박범들은 구속됐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젊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동원은 과거에도 오토바이 무면허 주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서 이번 일로 이미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만큼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 자연재해 대응, 군대 안전관리, 국경 보안, 그리고 젊은 세대의 책임감까지. 하지만 강릉 시민들이 물 부족 상황에서 보여준 지혜와 연대 정신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도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이 평생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문 우체통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